53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독서 유형, 성인 평일 평균 독서 시간,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 네, 이렇게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한번 자세히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 실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서는 책을 읽다라는 뜻으로 고급 어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취미는 독서예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태는 지금 현재 진짜 그러한 상태, 실제 상태라는 뜻으로 자, 사람들이 독서를 지금 얼만큼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조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독서 유형. 유형은 타입이라는 뜻으로 어떻게 독서를 했어요? 어떻게 책을 읽어요? 라는 뜻으로 종이책으로 읽어요. 전자책으로 읽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 평일, 평균 독서 시간 할 때 성인은 어른이라는 뜻이고 평일은 주말이 아닌 시간,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을 우리가 평일이라고 이야기하고 평균은 많이 읽은 날도 있고 적게 읽은 날도 있지만 그 중간, 에버리지, 중간 시간을 평균 독서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말이 아닌 평일에 독서한 그 시간에 대한 평균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 왜 책을 읽기가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책 이외라는 말은 말고, 책 말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콘텐츠를 이용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을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이 서론은 항상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서론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질문에 한국인의 독서 실태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거 보니까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물어봐서 조사를 했어요 할 때 누가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라는 그 두 가지 말이 이 문제에서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네, 원래는 누가 누구에게 물어봐서 조사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것을 빼버리고 그냥 이런 조사를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도 그냥 누가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누구누구가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이렇게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는 누가 무엇을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라는 말을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에 1번, 책은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독서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하고, 이 문장은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독서 실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한국인의 독서 유형이 달라졌어요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문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자, 여러분 여기서 그 독서 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하고 여기서 뭐뭐에 의하면 하고 이렇게 썼죠. 두 번째는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똑같이 독서 실태에 대해서 조사라는 말을 썼지만 하나는 무엇에 의하면 뭐뭐하다, 하나는 뭐뭐한 결과 이렇다 라고 두 가지가 다르게 쓰였어요. 물론 두 문장은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에 의하면 무엇한 결과라고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서론을 쓴 거예요. 한국인의 독서 실태 조사했어요. 그 결과 이러이러해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클리어하고 심플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독서 유형이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또 본론 내용을 같이 써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것으로 시작해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나는 이게 더 좋겠어. 나는 뒤에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앞에 서론은 짧게 시작할래 하고 세 번째를 사용하셔도 되고, 나는 뒤에 내용은 길어도 괜찮아.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본론으로 바로 치고 들어갈 거야 하고 1번이나 2번으로 여러분이. 자, 그럼 이제 본론을 한번 써볼까요? 자, 써보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읽을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시간 기준이에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읽으실 때 제목이 뭐예요? 독서 유형이에요. 독서 타입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독서를 어떻게 해요? 종이책, 전자책, 2018년도, 2020년도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이 기준을 정해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기준은 시간 기준이에요. 2018년도 기준으로 읽을 거고 2020년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2018년도에는 종이책이 54%, 전자책이 14%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종이책이 42%, 전자책이 28%였어요. 네, 이렇게 시간 기준으로 2018년, 2020년 하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독서 유형이에요. 내가 종이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자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이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자, 종이책은 2018년도 54, 2020년도 42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전자책은 2018년도 14%, 2020년도 28% 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쭉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러분이 그래프를 통해서 발견한 거, 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 종이책은 감소했어요. 2018년도 54%에서 2020년도 42%로 네, 12%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한 걸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책은 어떤가요? 전자책은 2018년도 14%에서 2020년도 28%로 14%, 그러니까 두 배가 증가했어요. 아,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2018년 종이책은 54%, 전자책은 14%로 나타났고 2020년 종이책은 42%, 전자책은 28%로 나타났다. 네, 이것은 첫 번째 시간 기준으로 쓴 거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종이책, 네, 독서 유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책은 2018년도 54%, 2020년 42%로 감소한 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또 그래프를 이렇게 읽었어요 한 것을 이렇게 써줬어요. 두 번째, 전자책은 2018년도 14%에서 2020년
28%로 2배 증가하였다 하고 이렇게 2배 증가했어요 라고 많아졌어요 하고 그래프를 읽은 내용을 이렇게 써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같이 보실까요? 자, 성인 평일 평균 독서 시간. 어른들이 평일에 독서한 평균 시간이 2018년도에는 31분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23분이에요.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뭘 읽으셨나요? 네, 여러분. 그래프를 읽은 결과 네, 독서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독서 시간이 감소했어요. 몇 분? 8분 줄어들었어요. 네, 이것이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본론을 쓰시면 성인의 평일 평균 독서 시간은 2018년도에는 31분이었고 2020년에는 23분으로 나타났다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읽은 것만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성인의 평일 평균 독서 시간은 2018년 31분에서 2020년 23분으로 독서 시간이 감소하였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고 안 내용을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 성인의 평일 평균 독서 시간은 2018년 31분에서 2년 후인 2020년에 8분 감소한 23분으로 조사되었다 하고 이렇게 2년 후 또 8분 감소 23분 하고 이렇게 조금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볼까요? 자,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 사람들이 왜 독서를 이렇게 못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독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감소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감소한 이유들이 되겠죠? 첫 번째는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 책 말고 다른 콘텐츠를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책밖에 없으니까 그냥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읽을 수도 있고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 네, 웹툰도 읽고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뭘 하나요?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또 유튜브, 이렇게 트위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책을 읽어서 거기서 정보를 읽고 거기서 어떤 것 재미를 누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서하기가 어려웠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네, 요즘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책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하고 이렇게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읽은 걸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독서하기가 어려운 것은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한 것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나타났다. 자, 그냥 이렇게 내용을 쓴 건데 여러분, 독서하기가 어려운 것은 뭐뭐 때문이다. 뭐뭐인 것은 뭐뭐 때문이다 라고 이런 패턴을 썼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은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이 패턴을 많이 헷갈려 해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잘 알아두세요 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뭐뭐은 것은 어려운 것은 뭐뭐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패턴을 썼고 두 번째,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뭐로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패턴을 썼어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독서 시간이 줄어든 이유는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한 것과 시간이 없어서 독서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뭐뭐 이유는 뭐뭐 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고 이런 패턴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다른 패턴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뭐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뭐가 예상된다. 뭐뭐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독서 유형으로 전자책이 종이책을 앞서고 있으며 독서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독서 유형도 바뀌고 독서 시간도 바뀌었어요.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뭐뭐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조사는 독서 유형과 독서 시간이 감소하는 것과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하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 내용을 그냥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발견한 사실, 팩트를 쓰시는 거지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 your feeling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53번 문제는 설명문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 아, 이럴 것 같아요 하고 추측, guess 여러분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쓴 문장을 같이 한번 보세요. 한국인의 독서 유형이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은 2018년 54%에서 2020년 42%로 감소한 반면 전자책은 2018년 14에서 2020년 28%로 2배 증가하였다. 또한 성인의 평일 평균 독서 시간은 2018년 31분에서 2020년 23분으로 독서 시간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독서 시간이 줄어든 이유는 책 이외에 다른 콘텐츠를 이용한 것과 시간이 없어서 독서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 이렇게 쓰면 220자가 돼요. 자, 선생님이 11줄을 썼어요. 그러니까 220자예요. 그러니까 분량도 맞지요. 그리고 같이 보실 것은 자, 여기 선생님이 네, 종이책은 54%에서 줄어들었어요. 전자책은 증가했어요. 반대죠. 반대되는 내용을 쓸 때 뭐뭐한 반면하고 이렇게 첫 번째 표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여러분 반대되는 내용을 쓸 때 이러한 뭐뭐한 반면 뭐뭐는 이렇다라고 쓰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글을 쓸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표현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두 가지 반대되는 내용을 쓰실 때 뭐뭐한 반면 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는 증가하고 뭐뭐한 반면, 하나는 감소했어요 하고 이렇게 반대말을 쓰시면 되고, 또 여러분 이와 같이 하고 빨간 줄이 보이시죠? 2번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읽고 나서 결론 부분을 쓸 때 이와 같이 하고 이런 말을 써줬어요. like this, such as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말을 쓰면 문장 아 이제 결론이구나 하고 읽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써주면 저 이제부터 결론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끝날 거예요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위에 3번을 보세요. 자, 3번을 보시면 선생님이 2018년 14%라고 해야 되는데 퍼센트를 깜빡하고 못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이렇게 V 표시 안에다가 퍼센트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여러분도 글을 쓰시다가 뭐를 깜빡하고 빼먹었어요, 빠뜨렸어요 할 때는 이렇게 V 표시하고 그 부분을 써주시면 이것은 마이너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고지 쓰는 법을 알고 있구나 하고 그냥 이것은 맞는 것으로 쳐줘요. 맞는 것으로 여겨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 53번은 이렇게 점수를 준다고 했죠. 53번은 30점이에요. 30점 중에서 이 사람이 앞에 그래프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빠뜨린 것 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할 때는 7점이에요. 글을 잘 썼어요, 못 썼어요 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앞에 있는 그래프를 다 읽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썼어요, 내용을. 그러면 7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잘 쓰든지 말든지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서를 떠나서 여러분이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다 쓰시면 여러분은 30점 중에서 7점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전개 구조. 네, 전개 구조는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썼어요 라는 뜻이에요. 글이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잘 썼나요? 라는 뜻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7점. 조금 그저 그런 것 같아요 하면 뭐 한 5점. 조금 못 쓴 것 같아요 하면 3점, 2점 이렇게 점수를 주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logically 잘 썼어요. 그리고 use the proper discourse markers 하면 아까 선생님이 뭐뭐한 반면 이와 같이 하고 이런 말을 써준다고 했죠. 그런 말들을 적절하게 잘 썼나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거 잘 써서 문장이 부드러워요. 그러면 7점을 얻은 거예요. 세 번째는 언어 사용해서 자, 이 사람이 문법, 그 다음에 단어를 여러 가지 골고루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했나요? 그리고 쉬운 거, 초급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조금 어려운 문법, 어려운 단어, 중급, 고급 어휘를 사용했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16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그냥 그저 그래요 하면 뭐 한 13점, 14점도 줄 수 있고, 아예 글은 잘 썼는데 단어가 너무 쉬워요. 문법이 너무 쉬운 문법을 사용했어요 하면 뭐 7점, 8점 하고 이렇게 점수를 조금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53번은 총 30점입니다. 자, 53번을 쓰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200에서 300자 사이로 쓰시는 게 좋아요. 300자를 조금 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 400자, 500자는 조금 곤란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해서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단은 패러그래프는 한 문단이나 두 문단 원 패러그래프와 투 패러그래프 쓰시면 되고 제시된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유의미한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프를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하고 그 발견한 내용을 여러분이 쓰셔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초급 표현을 쓰지 말고 중급, 고급 표현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구어 표현, 줄임말, 높임말 쓰면 안 되고 문어 표현, 조사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아요, 씁니다, 읍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 니은다, 는다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동사일 경우예요. 형용사일 경우는 여러분이 기본형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먹었다, 먹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형용사일 경우 맛있다 하고 이렇게 기본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다른 친구들의 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읽을게. 여러분은 한번 듣고 이 글이 부드러워요. 어때요? 하고 한번 느낌을 가져보세요. 성인, 평일, 평균 독서 시간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독서 시간이 2018년에 31분, 2020년에는 23분으로 낮게 나타났다. 독서 유형에서 종이책은 2018년도에 54%로 나타났고 2020년에 전자책은 28%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에 전자책은 14%, 2020년에 종이책은 42%로 증가했다.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이 1위를 나타났고 시간이 없어서가 그 뒤를 2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인의 독서 실태가 증가했으며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다.
네, 이 친구, 네, 글을 볼 때 선생님이 얘기해 둘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느 그래프를 먼저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의 습관은 1번, 1번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제일 왼쪽에 있고 그래프가 제일 크지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아마 독서 유형 1번 그래프를 쓰시고 2번 그래프를 쓰시고 그 다음에 3번 그래프를 쓰셔야 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네, 부드럽게 이어지고 그리고 큰 그래프, 그 다음 작은 그래프, 그 다음 작은 그래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쓰셔야 글이 부드럽게 논리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1번을 먼저 쓰지 않고 2번을 먼저 썼어요. 네, 2번을 쓰니까 약간 글의 흐름이 갑자기 독서 시간, 그 다음에 독서 유형 하고 이렇게 줄어드니까 조금 문장이 조금 흔들렸어요. 좀 이렇게 스테이블 문장이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성인, 평일, 평균 독서 시간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자, 여러분, 무엇을 대상으로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하고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하고 무엇을 대상으로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로 여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인, 평일, 평균 독서 시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아닌 걸 이거를 물어봤는데 물어본 내용을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표현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여러분이 빼시고 이 부분은 빼시고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멋진 서론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독서 시간이 2018년에 31분, 2020년에는 23분으로 낮게 나타났다. 네, 그리고 독서 시간 그냥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독서 유형 들어갔어요. 독서 유형에서 종이책은 2018년도에 54%, 2020년도에 전자책은 28%로 높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뭘 발견하셨나요? 기준이 달라요. 자, 처음에 종이책은 하고 종이책으로 기준을 삼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18년도 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도 종이책을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종이책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이책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 2018년도 54%, 2020년도 42%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자책을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 사과 맛있지? 근데 수박이 너무 싸. 사과 맛있다고 얘기하다가 수박 얘기 갑자기 가격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이건 뭐야?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이 문장을 그래프를 볼 때 기준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준 없이 그냥 막 이야기한 게 된 거예요. 그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에 하고 2018년도 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전자책 이야기하고 종이책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좋은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는 잘 쓰셨어요. 문법적으로 잘 썼는데 내용면에 있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러면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 유형 기준으로 아니면 시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책 이외에 다른 콘텐츠 내용이 1위를 나타났고 자 여러분 1위로 나타났고 라고 쓰시거나 1위를 나타냈고 하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를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세요. 이거 계속 헷갈리고 계속 어려운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1위로 나타났고 1위를 나타냈고 이거 패시브 액티브 형태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가 그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이거 사용한 거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 하고 이거는 같이 쓰셔야 돼요.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어라는 말을 여러분 안 쓰셔서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됐어요. 자,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인의 독서 실태가 증가했으며 독서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거지 실태가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차라리 마지막 결론은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고 여기 이 부분을 쓰신 건 아주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잘 썼고 그런데 한국인의 독서 실태 조사 결과 종이책보다는 전자책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썼어요. 수고했어요. 자, 다음 글입니다. 또 이것도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한번 들으시면서 아, 이 글은 느낌이 어때요? 라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2018년에 종이책 54%, 전자책 14%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 각각 42%, 28%로 바뀌었다. 성인 평일 평균 독서 시간은 2018년에 31분, 2020년에 23분으로 나타나 2년 사이에 8분으로 단축되었다.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 둘째,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독서 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선생님을 읽으면서 이 학생은 네, 53번 문제를 푸는 느낌, 감각, 센스, 감각이 생겼어요. 아주 잘 썼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조금 실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한 글이에요. 아주 잘 쓴 글이에요. 이제 같이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네, 여기서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라는 이 문장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당연히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읽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라는 이 표현은 안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읽는 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읽는 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부분을 좀 빼주세요.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관해 이렇게 조사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자, 이 파란색 선은 아주 잘 썼다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2018년도에 종이책 얼마, 전자책 얼마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에 또 각각 42%, 28%로 바뀌었다. 네, 2020년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각각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런 설명문을 쓰실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이것도 굉장히 잘 쓴 표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2018년도 종이책 얼마, 전자책 얼마. 근데 이게 뭐야? 뭐가? 하고 독서 유형이라는 이 말을 빠뜨리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 독서 유형으로 종이책이 뭐, 전자책이 뭐 하고 이렇게 쓰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아, 8분으로 단축되었다. 자, 여러분, 단축도 shorten이란 뜻이고 감소도 shorten, reduce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축은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주 좋을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이 100m를 막 달리기 했어요. 뛰었어요. 그런데 빨리 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100m를 20초에 뛰었어요. 그런데 막 연습을 해서 100m를 10초로 이렇게 줄였어요. 단축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좋은 것,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을 때 단축되었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독서 시간이 줄어든 거잖아요. 독서 시간이 줄어든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8분이 감소하였다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어,
첫째, 둘째, 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아까 선생님이 패턴 얘기했었죠. 뭐뭐에 대해서는 뭐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이런 패턴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뭐뭐 때문이다 하고 쓰시는 게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해서는 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자, 때문이다 하고 여기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런데 마침표를 이 친구는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맨 앞에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장 맨 앞에 원고지 사용할 때 이렇게 맨 앞에 마침표를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는 때문이다 하고 이 마침표 이 피리어드 마크하고 같은 칸에 써주세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피리오드 마크 마침표를 문장 앞에 쓰시면 안 되고 뒤에다가 이렇게 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시면 돼요. 이거는 exceptional right에서 이렇게 문장이 끝날 때는 이렇게 씁니다 하고 다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잘 썼어요. 한 달 사이에 이 학생이 글 쓰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하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선생님이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문장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따르면 독서 유형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이라면서 2018년에 54%로 종이책은 유행이었고 전자책은 14%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종이책이 42%까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자책이 28%까지 증가하였다. 그에다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성인들은 2018년에 평균 독서 시간이 31분이면서 2020년에 23분까지 줄어졌다.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로 책 이외에 다른 콘텐츠 이용 및 시간 없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네, 여러분은 글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선생님은 이 학생 글을 읽으면서 네, 물론 실수가 많이 했어요. 실수가 많았는데 선생님이 드는 느낌은 이 학생은 이런 정도의 글을 쓸 만큼 수준이 중급이나 고급 수준은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느껴졌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게 느껴졌고 53번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글이면 30점 중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래프 내용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렇게 쓰시면 점수를 10점, 10점, 2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좋은 점은 네, 글을 열심히 쓰셨다는 것하고 포기하지 않고 글을 써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금씩 글도 늘어나고 점수도 높아지면서 4급, 5급, 6급 이렇게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이 학생도 정말 잘 썼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글을 볼까요?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네,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 서론이긴 하지만 이 서론하고 이 본론하고는 이렇게 원 패러그래프, 투 패러그래프로 나누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정도 문제, 53번 문제 정도는 그냥 이렇게 같이 붙여서 원 패러그래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으르를 에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독서 유형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이라면서 2018년도에 54%로 종이책은 유행이었고 유행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거는 아마 이 학생 생각이에요. 자, 53번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행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자책은 14%로 나타났다. 이 파란색 줄은 잘 썼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죠. 네, 이 문장은 아주 잘 썼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1번을 보세요. 독서 유형으로 2018년에 종이책은 54%, 전자책은 14%로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는 종이책이 42%, 전자책이 28%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반대되는 걸 쓰는 거죠. 종이책, 전자책. 반대, 대조라는 뜻이에요. 대조를 나타낼 때는 주격 조사를 은을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책이 라는 이런 이가보다는 은는, 은는이 반대, 대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종이책, 전자책, 반대하고 이렇게 은을 쓰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종이책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자책은 자, 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라는 그런 문법을 사용했어요. 이 문법을 사용한 건 참 좋았어요. 그런데 A뿐만 아니라 B 할 때 A와 B는 같은 것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왼쪽에 2번 예문을 보세요. 자, 종이책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싸졌다. 자, 여러분 종이책 감소 A also B 했는데 주제가 하나죠. 종이책이에요. 그래서 종이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A뿐만 아니라 B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책 A 또 전자책 B 이렇게 쓰시면 이 문법을 이해를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에다가는 게다가라고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밑에 이제 3번을 보세요. 3번 시간이 31분이면서 2020년에 23분까지 줄어졌다. 자, 우리 어디에서 뭐뭐까지 줄어들었다 할 때는 from to 쓰죠. 그래서 에서 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31분에서 2020년 23분까지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 줄어들었다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없음이 나타나는 것이다가 아니라 시간 없음으로 뭐뭐으로 나타나다. 이것도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자, 다음을 참고하여 다이어트에 관한 조사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자,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가 노출이 심한 여름에 몸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대요. 자, 노출은 우리 여름에 짧은 옷을 입죠. 그러면서 몸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몸이 다 나타나요. 그러한 것을 노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 없이 미안해요. 선생님 설명 없이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고 글을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고 똑같이 200에서 300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끝까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